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래도 저번 주 또 날씨가 아직까지 굉장히 오락가락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9월 둘째 주죠. 9월 9일에서 9월 10일. 또 어느덧 벌써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매주 인사를 드리고 나면 정말 한 달이 정말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것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고 또 저희 힘차게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다는 뜻이죠. 9월 둘째 주 오늘의 야식은 독서도 힘차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요즘 나 왜 이렇게 지쳤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하는 순간 혹시 조금 있으셨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 바로 그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번아웃 얘기를 오늘 꺼내는 이유는요, 정말 제가 저번 주에 번아웃이 너무나도 심하게 와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라고 좀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주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해내셨는지 좀 이런 얘기도 사실 듣고 싶지만 또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얘기 나누러 왔습니다. 이렇게 또 번아웃이 왔을 때는 또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아무 일도 하고 싶지도 않고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랑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정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또 번아웃까지 겹치면서 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좀 나름의 일탈 아닌 일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일탈이 당연히 이렇게 일에 지장을 끼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지장을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제 몸이, 제 정신 상태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정말 좀 많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기에 항상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이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소위 말하는 말눈광이라고 하죠 요새. 근데 그런 안광이 안 도는 거예요. 정말 눈은 떠 있고 몸은 움직이는데 정말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이 업무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정말 마치 술에 취해서 필름이 이제 블랙아웃이 된 것처럼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좀 이런 경험이 저도 살면서 이 정도까지는 처음이어서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러지? 고민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번아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몸은 무겁기만 하고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 사실은 심리학 용어지만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들리는 말이죠.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집안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자주 또 많이 들리는 단어입니다.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공허함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곤 합니다. 내가 약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잘 버티는데 왜 나만 힘들지? 나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자책 속에 많이 잠기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번아웃은 약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애를 써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고.
제가 저번 주에 너무 힘들 때 정말 친한 친구한테 정말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딱히 그럴 만한 큰 사건이나 이유도 없었거든? 근데 나 지금 그냥 굉장히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울음이 나오고 사람도 만나기가 싫고 내가 이걸 뭐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는 이제 제가 살아온 그런 일상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이것조차도 못 버티는 제 자신이 좀 스스로 자책도 되고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아웃이 오신 분들 모두 다들 자책하지 않고 그만큼 너무나도 성실했고 또 몰입했고 너무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저 포함 이제 모든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직장에서 늘 칭찬만 받아왔던 사람이 있었대요. 책임감도 강하고 실수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출근길이 정말 너무나도 무겁게만 느껴졌다고 해요. 처음엔 자신이 게을러진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번아웃의 신호였던 거죠. 그분이 결국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멈춤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깐 쉬어도 된다. 나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한 순간 조금씩 나아졌다고 해요. 정말 이 번아웃에서 중요한 거는 자신을 좀 돌보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정말 쉼이라는 그 단어 한 글자가 인생에 정말 필요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들면서도 아직까지 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정말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잠이라도 조금 더 자고 조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가는 게 정말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순간이 내가 게을러졌다. 나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 정도 보상은 나 가질 수 있잖아. 라는 그런 마인드처럼 정말 좀 쉬어가는,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물며 기계도 고장이 나고 오래되면 오류가 생기고 또 중간에 신호가 꼬이면 또 중간에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물며 기계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계처럼 일을 하고 기계처럼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저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는 그런 감정적인 동물들과 함께 사람 대 사람 간의 감정을 교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사회 속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 정말 나는 완전 파워 대문자 T야. 나는 정말 냉정해. 라고 해도 언젠가 그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정말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내가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지금 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일에 치이고 해야 할 일은 줄어들지 않고 나조차도 나를 돌보기가 힘든 상황, 감정조차도 주체하기가 힘든 상황,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솔직히 친구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친구들이랑 연락을 조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물론 힘든 걸 알아서 친구들도 이해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냥 휴대폰, 정말 휴대폰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휴대폰 정말 중독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휴대폰을 달고 사는 아이였는데요. 이 순간이 오니까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휴대폰에 그 글자, 수많은 카톡, 문자 이런 거조차 아무것도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휴대폰
내려놓고 잠깐 산책을 하거나 정말 노래만 듣고 아니면 혼자 멍을 때린다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숨쉬기 운동 있죠? 정말 숨쉬기 운동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을 이겨내는 거는 정말 거창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응원해주고 나 자신을 조금 더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정말 번아웃은 마치 빨간불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달리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잠깐 멈춰가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그런 신호등 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지치고 힘든 마음이 몰려올 때, 내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은 잠깐 멈춰가야 할 때구나 알아차리시길 바래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죄책감이랑 자책감 대신 온전히 나를 위한 휴식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오히려 힐링을 더 얻어갈 때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저도 같이 번아웃이 온 입장으로서 혹시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요즘 조금 힘들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지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또 이렇게 자정 시간에 조용히 라디오 들으면서 잠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번아웃 정말 온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모든 일은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수습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느냐, 결국 그 결과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나가고 이로써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 또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어서 또 쉴 수는 없고 이런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꼭 이 저와 듣는 책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는 이 자정의 오늘의 야식은 독서,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야식은 독서,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나의 사람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너 태어나 그 이유를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시고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오프닝으로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책은 조금 그런 거랑 관련 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저 또한 이제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야식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1부는 책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줄거리와 작가님 소개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책 속에서 좋았던 구절, 인상 깊었던 구절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는 2부죠. 저희 책 밖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프닝 때 설명했던 번아웃과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들을 일상과 접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져온 야식은 또 신간 도서이자 베스트셀러 소설인데요. 국내 카카오톡 선물하기 도서 분야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소설 추천. 정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책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책은 표지부터가 정말 마음을 훅 이끌게 하는 책의 표지였는데요. 출간 3일 만에 무려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독자들이 꼽은 2025년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책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써낸 독일 소설책입니다. 가볍게 술술 읽히기도 하고 가독성이 좋아서 독서 입문자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표지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한 사람이 이제 물속에 잠겨있는 그런 표지로 되어 있는데 정말 표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자마자 이거는 정말 읽어야겠다 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책 제목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책 제목이 정말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월수토 라는 책인데요.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이런 표지가 그려져 있으니까 어떤 책일까? 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책으로 한번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또 독일 대표 주간 시사 잡지 슈페겔 베스트셀러, 국내 카카오톡 선물하기 도서 분야 1위 등극으로 무섭게 치고 오는 소설 베스트셀러죠. 저자는 1970년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래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고요. 페트라 펠린이라는 작가님이십니다. 1970년 오스트리아 포아를베르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셨고요. 현재는 브레겐츠에 거주하면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야식,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첫 장편 소설이라고 해요. 정식 출간에 앞서서 2021년 작품의 일부 원고로 오스트리아 지역 최고 문학상인 포아를베르크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 소설을 쓴 것은 어쩌면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내면의 욕망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따뜻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출간 직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언론과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님이 출간 직후 작가 인터뷰에서 이 소설을 쓴 이유로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싶다는 내면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 인간 존엄, 삶에 대한 존중, 예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을 또 읽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또 약한 자들을 위해 더 나도 희생해야겠다. 더 살아가고 싶다. 또 실제로 나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조금 마음도 몽글몽글해지고 번아웃이 좀 이렇게 세게 온 시점에서 굉장히 좀 마음에 더더더 와닿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들께 이어서 이 야식의 줄거리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꼭 나보다 더 행복해져야만 해. 많은 시간이 흘러 서로 잊고 지내도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낼 먼 훗날의 모습.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책의 줄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과 한 소녀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는 치매에 걸린 노인 후베르트와 15살 소녀 린다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이었지만 후베르트 할아버지가 온전히 몸을 가누지 못할 때까지 린다는 그를 찾아와 마음을 다해 돌봅니다. 간병인과 함께 할아버지를 보살피는 린다의 모습에서 단순한 의무나 동정이 아닌 진심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린다의 대화는 때로는 따뜻했고 때로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할아버지와 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에도 린다는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읽는 내내 돌봄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을 챙기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린다가 후베르트를 보살핌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한때는 수영장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수영장에 가서 녹음을 하고 옵니다. 할아버지는 갈 수 없기에 녹음을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이렇게 후베르트는 양손을 허벅지에 올려놓고 눈길을 허공으로 향한 채 녹음에 귀를 기울인다. 실제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정말 이렇게 이 린다 소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꽉 쥔 것이다. 언제나 내가 그의 손을 잡았지. 거꾸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손도 내 손도 따뜻하다. 내 목구멍에 머리보다 더 큰 덩어리가 걸린다. 또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병인과 할아버지 딸과 호숫가로 구경을 갑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일까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가 린다의 손을 잡습니다. 이 읽는 순간 저도 굉장히 울컥했는데요. 할아버지의 기억은 사라져도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 삶에 지친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인 것 같은데요. 이 린다와 후베르트, 서로 너무나도 다른 세대가 만나서 서로에게 기대고 성장하고 또 변해가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소녀가 있었고 세상에 자신을 남기고 싶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외로움 대신 온기를, 상실 대신 희망을 배우는 이 과정은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날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가님이 실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이 소설이어서 그런지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구절들, 이 돌봄의 장면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따뜻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덮는 순간에 이 린다라는 소녀의 마음이 오랫동안 굉장히 여운으로 남았는데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살핀다는 것, 이 돌봄, 얼마나 큰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또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줄거리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께 정말 직접 읽어보기를 너무나도 추천하는 책이어서 제가 이렇게 줄거리는 정말 짧고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아식은 독서입니다.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리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사랑인 줄 몰랐었다며. 가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했던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고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의 야식은 독서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럼 돌아와서 저희 좋았던 구절들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옳아요. 이기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항해 싸우는 걸 멈춰야 한다 생각하니 긴장이 궁중누각처럼 스스로 무너지는 게 느껴진다. 그가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들고 그가 어쩌다가 이 문장을 말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위한 말인 것만 같다. 이 문구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래도 지금 저희 사회가 아무래도 경쟁 사회다 보니까 또 이 취준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여기서 더 돋보여야 하고 누구보다도 잘해야 하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 속에서 많이 살아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이기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 아, 정말 이게 옳았던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척 하면서 지내. 사는 게 괜찮은 척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들 잘 해내지 못해. 우리도 그런 척 할 수 있어. 우리 삶이 괜찮은 척. 아, 이 구절은 제가 실제로 보자마자 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안 그래도 살짝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무엇을 봐도 무슨 일을 겪어도 조금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상태인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또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 자주 비유한다. 탄생은 이륙이고 죽음은 착륙이며 그 사이에는 우리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있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데도 쉽게 믿는다. 불평하고 스스로가 더 낫다고 느끼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쓸데없이 남을 화나게 하고 최악은 자신의 꿈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한다는 점이다. 인생은 선물이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에게 신비로운 의미를 지닌 존재다. 삶은 맹렬하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거기 부응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항상 뭔가 증명해야 하고 자기 자체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슬프다. 정말 슬프다. 인생의 끝에서 좋은 점은 마침내 그냥 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구절도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내려놓지 못하고 죽으면서야 드디어 모든 거를 평화롭게 놓아버릴 수 있는 걸까요? 실제 살 때 삶에 있어서 현실에서 집착하지 않고 뭔가를 하나라도 쉬면서 놓았다면 그 관계가 그 삶의 끝을 보지 않는 죽음으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순간도 기회도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물은 힘들이지 않고 하류로 흘러 우리 인간만 스스로를 들볶지. 스스로가 더 낫다고 느끼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우리는 버티고 포기하고 무너진다. 우리는 살고 웃고 남을 비방하고 죽는다. 내 삶은 갑자기 의미가 생겼다. 그저 내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많은 것이 무너질수록 모든 것을 지키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졌다. 죽고 싶었던 소녀 린다가 다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뭔가 소설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정말 놓이고 다시 살고 싶어졌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졌다. 이 구절이 정말 마음을 울리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아, 네. 정말 많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책이자 또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2부로 넘어가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곳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울었다.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붙잡을 마음이야 없었겠냐. 나는 그때 난 부끄러웠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갈 뜨거운 꿈만 꾸었다. 둘이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그리운 마음이 서럽게 흘러넘쳐 너에게 닿을 때,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오늘의 야식은 독서 책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좀 많은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또 이 책에서 주는 의미가 굉장히 또 강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우리는 누군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서로와 서로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지탱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돌봄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또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죠.
인생은 선물이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에게 신비로운 의미를 지닌 존재다. 이렇게 정말 깊은 감동과 또 따뜻한 위로를 주고요. 이 어린 소녀와 또 지긋하신 우리 할아버님이 서로 다른 세대를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가 성장해나고 더 나아져가고 다시 인생의 방향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정말 감명 깊었다는 구절이 있었죠. 사는 게 괜찮은 척하지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들 잘 해내지 못해. 우리도 그런 척 할 수 있어. 우리 삶이 괜찮은 척. 이 척이라는 말이 정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개인적인 일들로 각자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많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 다들 티내지 않고 각자만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어도 무너져도 참고 버텨가는 이 삶 속에 다들 정말 고생하고 싶다라고 정말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아웃 이런 순간 이 책의 소녀 린다도 원래 정말 죽음을 결심했던 소녀잖아요. 이런 소녀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돌보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죽지 않아야 할 이유가 확실해졌다. 그러고 싶지 않아졌다라고 뱉는 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또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나 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정말 다들 무수히 각자의 인생관을 가지고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 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딪힐 일도 많고 또 속상할 일도 많은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번아웃이 오고 또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람한테 기대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믿고 싶지도 않고 실망을 한가득 안고 가면서도 또 막상 그렇게 힘들 때 찾게 되는 게 또 사람, 친구이지 않나 싶어요. 결국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놓을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위로를 얻어가고 성장해 나가고 또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드는 생각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돌봄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느끼고 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떤 행동과 말로 인해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더 이상은 죽고 싶지 않아졌다.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본받고 싶다. 정말 행복하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또 더 잘 살아가고 저의 삶에 또 지탱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결국 서로 같이 으쌰으쌰 이겨내 나가는 게 지금 사람 간의 관계이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아식은 독서 오늘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날들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에 힘든 일이 참 많았죠. 그대에게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그땐 미소 짓겠죠. 작은 행복까지 모두. 외롭고 지칠 때 손잡아줄게요.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 그 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부디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땐 웃을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폭풍 속에 혼자 남아 헤매도 길이 되어 지킬게요. 그댈 위해 노래할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추는 그대의 빛이 될게요.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처럼 그대의 빛이 될게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가사죠. 오늘 이 책의 주제처럼 정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로 인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소녀와 할아버지의 그런 삶을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지금 저처럼 번아웃이 온 분들도 정말 앞으로의 삶을 더 이겨나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는 우리로 인해서 또 우리와의 관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금 힘든 순간이 온다면 다들 꼭 한 번쯤은 쉬어가는 그런 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아식은 독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조금이나마 번아웃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 또 힘차게 해서 저희 다음 주에는 정말 기분 좋게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였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